앞으로의 칼날 주식 주간 정시 시작합니다. 오늘 조금 늦은 시간에 인사를 드리네요. 올림픽 중계를 좀 보다 보니까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 8월 1일 이제 8월에 첫 거래일을 시작할 거고요. 여러분들 지금 썸네일 바탕화면 제목을 보니까 약간 의미심장하게 경기 회복론 또는 이제 정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워낙 이제 지난주에 한국 정시가 다른 나라, 물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은 견고했습니다만은 이제 일본이라든지 뭐 중국은 조금 안 좋았고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경기가 정점으로 이제 피크를 쳤느냐 그런 내용을 좀 보는데 일단 시장을 먼저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입니다만은 약간 내리면서 마감을 해서 이제 많은 투자분들이 약간 불안하게 왜냐하면 이제 주봉 기준으로 약간 종가 기준으로 안 좋게 마감했지 않습니까? 음봉이 이제 좀 짙어지고 또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 지난 6월달, 6월 5월 말 이후 최저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봉 기준은 이렇게 마감을 했고 이제 코스피가 이렇게 밀리니까 코스닥도 뭐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일본 기준으로 보니까 1026포인트까지 왔고 또 이것도 월봉으로 봤더니 아직 이제 8월 봉은 7월 봉은 뭐 양봉이긴 한데 약간 십자가가 나왔고 다만 이제 주봉에서 봤더니 다시 이제 장대 음봉이 나왔죠. 그래서 보는 화면에서 이제 검정색이 OMA, 뭐 우리가 보통 5일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주봉이니까 5주선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아이쿠나 지난 5월 말에 회복한 이후에 다시 2달여 만에 이탈을 했습니다. 했으니까 이탈하고 나서 보니까 지난 3월 달에 이때도 이랬죠. 4월 말에 이탈했더니 그 다음 주 한 3, 4주 동안 안 좋았었는데 과연 그런 흐름이 나올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을 회복이냐 정점이냐인데 과연 그러면은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미국 증시는 봤더니 이렇게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대략 140포인트 정도, 나스닥이 100포인트인데 일중 흐름을 좀 우리가 자주 봐드리는데요. 약간 정강을 보이다가 막판에 힘없이 밀렸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거야? 지난주 금요일날 한국 증시와 대동소이합니다. 다우지수와 S&P는 거의 같이 움직이죠. 같이 움직이고 나스닥은 좀 따로 움직이는데 나스닥은 아침에 출발할 때 훅 빠졌습니다. 그쵸? 우리가 보면 뭐 쉽게 말해 시가격이 나왔죠. 그건 왜 그랬냐? 아마존의 실적 매출액 증가 컨센서스가 한 20억 달러 정도 못 미치다 보니까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대표적인 미국 테크주, 빅테크주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낙폭을 좀 좁혔는데 결정적으로는 캔들은 이렇게 생기면 나스닥 양봉이에요. 이거는 음봉일 거고. 근데 반도체는 최근에 좀 좋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지수는 안 올라가지만은 우리가 속스 지수라고 이야기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뭐 후강으로 마감을 했죠. 그래서 미국 증시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가 봤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다우는 뭐 0.5%니까 뭐 크게 훼손됐다기보다는 그냥 최근 5일 정도 고점이 좀 낮아지고 다시 5일선을 이탈했구나. 월봉을 봤더니 뭐 7월봉은 양봉이고 우리보다 이쁘죠. 이쁘고 주봉은 음봉인데 또 그렇다고 5주선 34,800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쁘지 않네. 이렇게 마감을 한 거죠. 그냥 고점만 조금 낮췄네. 나스닥을 봤더니 나스닥은 양봉이긴 한데 뭐죠? 5일선 밑에 톡 밀려 버렸어요. 그쵸? 근데 월봉을 봤더니 나스닥도 뭐 7월 달도 강세 마감했고 주봉에서 봤더니 약간 5주선에 걸쳤기 때문에 미국 차트는 견조합니다. 견조하고 우리가 필라델 반도체 지수가 지금 되게 잘 가요. 속스 지수라고 적어놨죠. 보통 우리가 필라델피아 엄마야 오탄데 델피아가 아니고 제가 필라델피아를 안 가봤잖아요. 필라델 아유 예.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이거는 뭐야? 이 그림이 되게 좋습니다. 월봉을 봤더니 양봉 쭉쭉 가고. 근데 여기는 요새 30개 정도 종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인텔의 대항마 이젠 인텔이 오히려 이 친구를 따라가야 됩니다. AMD죠. AMD의 주가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AMD 주가 상승은 인텔 우리가 컴퓨터 생각하면 PC로 치면 CPU 만드는 회사잖아요. CPU 중앙 처리 장치. 그쵸? 그러니까 뭐 이거하고 뭐 갑자기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연결지을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나스닥은 강하고 약간 여러분들이 워낙 전기차가 6월 7월 달에 강했는데 TSL의 테슬라도 요새는 보면 또 조금 꽃입니다. 꼬덕입니다.
예, 꼬신다는 표현은 꼬덕입니다. 유혹합니다. 어떻게? 나 700달러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게 제가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한 4,000불 정도까지 다시 왔는데 4만 불인가요? 아유 문을 열어놨더니 되게 시끄럽네. 예. 여기가 그렇게 낮은 층이 아닌데도 예, 비가 와서 아마 공명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700달러를 갈 수 있는 가능성도 테슬라도 열려 있어요. 이 부분 포인트 잡아가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경기 회복과 정점인데 주말에 조금 좋은 소식이 하나 나왔어요. 요거 한번 보고 갈까요? 오늘 이렇게 사람이 착해진 것 같지? IMF가 국제통화기금 IMF가 연내 한 2번 정도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를 합니다. 2번이야 4번이야? 갑자기 헷갈리네. 예. 횟수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4월 7월인 거 보니까 2번 맞네요. 그러니까 4월 달에 이제 해색이 2021년이고 오케이. 이제 그다음이 이제 2년인데 4월 달에는 올해 전망을 6%, 전 세계 기준 6%에서 6.6% 그대로 전망을 했습니다. 4월 달하고 5월 달 올해 전망치는 비슷해요. 뭐 작년은 세계가 한 3.2% 마이너스였는데, 근데 내년을 봤더니 4월 달에는 내년에 4.4%를 전망했었는데 경제 성장률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7월 달에는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0.5%포인트 상향했습니다. 아이고, 굉장히 좋게 본다는 거죠. 근데 국가별로 봤더니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은 안 됩니다. 예, 기타 선진국에 들어가 있나요? 그냥 미국만 볼까? 미국은 6.4, 6.4에서 7% 정도로 올해를 조금 좋게 잡았습니다. 그렇죠? 미국을. 근데 내년을 3.5에서 3.9로 꽤 높게 잡았습니다. 여기는 1.4%포인트 정도를 상향을 했고, 유럽은 뭐 크게 변화를 안 좋은 것 같아요. 4.4에서 4.6. 예, 근데 3.8에서 4.3. 유럽도 뭐 우리 왜냐면 이게 절대 수치가 여기서 보니까 1.5인데 이것도 나쁜 수치는 아니에요. 근데 한국을 봤더니 한국도 올해 한 3.6에서 4.3으로 상향 잡았고, 내년도 2.8에서 3.4로 꽤 좋게 잡았습니다. 예. 근데 아까 보니까 전체적으로 유럽하고 미국은 좋게 잡았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나쁘게 잡은 데가 뭐 보니까 어디 갔냐? 영국도 뭐 나쁜 건 아닌데 영국을 조금 애초보다 조금 낮게 잡았어요. 5.1에서 4.8. 그러니까 영국 쪽이 조금 더디지 않을까 조금 분석을 한 것 같고, 캐나다도 조금 낮게 잡았는데 중국도 내년에 그리 높게 잡아진 않았어요. 5.6에서 5.7. 인도는 꽤 높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겠냐면 이제 변화를 코로나가 워낙 심했으니까 올해의 전망치는 오히려 낮게 잡아. 올해는 어렵고 인도는 내년은 좋다 봤고, 러시아도 이제 내년은 조금 낮게 본 겁니다. 이거 다 복잡하게 볼 필요는 없고, 중국 쪽 이거는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던 대로 요거 이제 0.5를 설명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4.9로 성장하는 0.5를 설명하다 보니까 주요국을 살펴봤는데 중요한 거 미국하고 한국 보면 되죠. 미국, 한국, 중국만 보면 되겠죠. 미국은 올해를 애초 6.4에서 7% 정도. 근데 올해가 중요한 게 아니죠. 벌써 올해가 지금 몇 월입니까? 8월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른쪽 두 개의 숫자에 집중하게 되는데 내년은 어떻게 전망하는 겁니다. 미국을 3.5에서 4.9를 조금 더 높게 잡았던 겁니다. 조금 저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한 30% 되지 않습니까? 1.5 정도면. 그쵸? 네, 꽤 많이 본 거고, 뭐 유로존보다 있으면 또 한국 같은 경우도 2.8에서 3.4 꽤 높게 잡은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거의 또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IMF라는 조사기관은 조금 부정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경기 회복과 정점률에 대해서 그 누구도 맞다 안 맞다를 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다음 주 주요 이제 이데일리 기사인데 이데일리 기자분의 의견이 아니겠죠. 여러 가지 이제 정권사 의견을 모아놨는데 다음 주 어떻게 보냐 했더니 3,200선을 좀 지지한다 이런 이야기가 좀 많았고, 지난주 내용을 봤더니 중국 정부 규제 국내 시장 파장 크지 않을 것이다. 이건 약간 보니까 지난주에 좀 반영이 됐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오늘 자료를 올리지 않았지만은 지난 주말에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 한 98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기업들을 상장 유지하는 데 대해서는 이견 없이 그대로 간다는 그림을 한 번 더 피력을 했고, 실제적으로 뭐 저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 98개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게 전기차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샤오펑이나 리오토나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지난주 금요일날 다시 주중 급락을 커버를 하면서 반등을 꽤 높게 나왔습니다. 높게 나왔고 지금 시장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이거 자체는 어느 정도 지금 보면 조금 전에 IMF 물론 IMF의 보고서가 전부는 아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IMF 보고서가 내년도 전망치를 상회한 부분은 충분히 긍정적인 요인이고 아마존 이슈를 통해 가지고 미국 증시가 정말 지난 금요일 날 세게 반응했느냐 아마존의 주가는 반응을 받았지만은 경기 정점론에 대해서 확실하게 밀어붙일 정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지난주에 골드만삭스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전망치 조금 낮게 본 것도 있습니다만 이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거꾸로 분석하면 이 애널리스트나 이코노미스트나 발음 어렵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발음이 있어.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는 괜찮아, 쉬워. 근데 스터트러트 A, B, 전략가들은 이게 발음이 어렵냐. 스트레스 테스트하고 스트레티지스트, 스트레티지스트. 흑석동 발음이라 그렇습니다.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런 내용이고 지난주에 보면 미국 FOMC 의사록도 FOMC도 뭐 나쁘지 않게 평가를 했었잖아요. 사실 FOMC 파월 의장이나 기타 의원님들은 본인의 역할을 잘 하고 계십니다.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시장에서 왈가불가할 건 아니고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연준은 통화정책 기조를 확인했다. 그 의견이 좀 지배적입니다. 지배적이고 이제 국내 코로나 델타 이런 확산하고 또 중국 이런 거 있지만은 어느 정도 뭐 더 확산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조금 지배적이고요. 뭐 연준에 대해서도 이제 7월 달은 넘어갔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조용하지 않나. 실제적으로 연준이 FOMC를 하고 나서 미국 국채라든지 달러는 큰 변화는 없었어요. 국채는 오히려 다시 약세를 갔습니다. 국채가 급격하게 약세를 가면서 달러 약세까지 왔거든요. 그러한 흐름이 나쁘진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전히 대표적인 의견은 피크아웃은 아직 이르다. 저도 동감을 하고요. 여전히 2차 전지 IT 하드웨어 쪽을 이야기하는데 뭐 늘 같이 나오는 거니까 조금 보고 몇 가지 재료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삼성전자 이야기인데 삼성전자 주가도 지금 우리나라 주가 입장에서 많이 중요합니다. 그쵸? 삼성전자 워낙 물론 삼성 꼭 주주분들에게도 중요했지만 코스피가 지금 나름 과매도 국면에 있어요. 어제 8월 1일자 아침에 나온 기사인데 삼성전자 생뚱맞게는 아니고 삼성전자 주가에는 직접적 영향을 안 미칠 수는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 삼성전자가 모더나의 백신 위탁 생산을 돕는 데 내용인데 결정적으로 삼성이 백신 허브 국가로서의 어떤 위치를 가겠다는 겁니다. 뭐 이제 이런 거 보통 종편에 이런 기사 나오면 악성 댓글 많이 붙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모더나가 개발한 백신 위탁 생산을 CMO, 그러니까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걸 CMO라 그래요. 이거를 돕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왜? 삼바가 있으니까. 삼바가 쉽게적으로 5월 달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모더나와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으니까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금 더 백신 위탁 생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힘을 가겠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주가에는 크게 영향 미치지 않지만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볼 것 같고 경기 회복과 정점론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런 데이터는 무시할 수는 없는 데이터 같아요. 일단 7월달 우리나라 역대 수출액이 550억 불 정도가 나왔는데 물론 이제 증감 속도는 조금 둔합니다만은 9개월 연속 플러스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많이 판다는 겁니다. 15개 주요 품목에 대해서 골고루 성장을 했고 뭐 대전에는 반도체, 철강, 자동차 비중이 높았지만은 여전히 골고루 성장을 하고 있고 한국의 무역 수지도 12월 연속 흑자. 무역 수지는 수출 마이너스 수입.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적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약간 이해 안 되는 게 원화 약세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화 약세 요인이 외국인 수급의 어떤 부담을 줬고 했다면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은 미국은 달러는 약하고 지금 유로화가 계속 이제 올라옵니다. 유로화. 이는 유로화 달러 이야기입니다. 유로화가 올라오게 된다는 거는 유럽 경기가 좀 안정이 되게 되면 유로화가 반등을 한다는 거예요. 위쪽으로. 유로화가 위쪽으로 반등을 하면 이렇게 그럼 달러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달러가 떨어지게 되면 결정적으로 지금 위안화도 보면 떨어져 있어요. 지난주에 난리가 잠깐 났다가 달러 위안이
지금 보면 지난주에 떨어져 있어. 우리나라 원화만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원화가 그러겠어. 수출이 좋잖아. 그럼 나라 경제가 펀더멘탈이 좋은 거잖아. 그러면 환율이 적당하게, 제가 보니까 물론 문화가 무조건 그럼 강한 게 좋은 겁니까? 꼭 그건 아닌데 강하면 수출에는 별로 나쁘잖아요. 근데 의외로 우리나라 원화가 지금 달러화나 위안화에 대해서 변동성이 조금 커요. 이 큰 게 조금 문제가 되면서 7월 달도 외국인은 생각보다 많은 주식을 많이 매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 봤겠지만은 아까 봤던 요런 내용들이 결정적으로는 주식시장에서 경기 정점론이나 아니면은 정점이냐 회복, 이건 회복의 진행 중이냐, 이는 정점 쳤냐 내용이야. 고점 피크 쳤냐, 여전히 회복 중이다. 이 내용에는 저는 회복 중이다에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어요. 예. 왜 이러냐 갑자기. 예. 이게 자막이 여전히 회복되는 거 맞는겨? 이거 하고, 야 이거는 이미 회복했어, 이미 꺾였어,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럼 꺾였다 그러면 이제 경기 둔화를 염려해야 되는 거고, 회복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약간 이제 6월달 7월달 지표에서 주춤 거리는 게 있었지만은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 내용을 해보겠고, 그러면 이제 당장 다음 주를 보는 관점에서 미국도 괜찮았다고 봤고, 원화 환율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지 않을까. 또 여기에 이제 시장이 약간 여러분들이 조금 봤었으면 좋을 게, 이게 수급 동향인데요. 월간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7월 달에 5조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누적으로 상반기까지 21조를 팔았는데, 외국인들이 5조를 파는 사이에 다시 이제 5월 달에 8조 5천을 팔았으니까 7월 달에 꽤 많이 팔았어요. 삼성전자 엄청 얻어 터진 거죠. 개인이 또 7조 8전을 샀단 말이야. 어제 8조를 샀습니다. 근데 데이터를 하나 더 봤더니 시장이 지금, 이게 여러분 뭐 잘 이해 안 될 수 있는데 ADR이라고 이야기해서 하락 대 상승 종목 비율을 나타내는데, 지금 7월 20일부터 여러분들 좀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 이게 80% 미만이면 극과매도 국면이라 그래요. 이렇게 한 8일 연속 파란 초록색 그림이 나오는 게 생각보다 흔치 않습니다. 왼쪽에 코스피인데 보면 쭉 돌려볼까요? 쭉쭉쭉쭉쭉 보니까 올해 거의 한 번도 안 나왔던 장이에요. 21년 여기 한 번도 안 나왔던 장이에요. 70% 미만이 저렇게 80 열흘 이상 8일 정도 됩니까? 9일 정도 되냐? 올해 처음 있던 일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고요? 저 데이터는 1년에 저런 데이터는 한 번 정도 나와. 한 번. 작년도 3월 달에 한 번 있었는데 한 6주. 뭔 소리예요? 뭔 소리냐면 이런 소리예요. 예전에 몇 번 봤는데, 요게 이제 시장의 강도를 나타내는 ADR 지표입니다. 여러분이 보다시피 비참하죠. 파란 선이 코스피, 빨간 선이 이제 ADR인데, 80% 미만은 또한 주도 없고 순환도 없는 걸 말해요. 코스피는 쉽게 말해서 주도 없으니까 지수가 내려서 고점을 낮추고 순환도 없어. 그런데 뭐냐면 그래도 80% 미만이면은 무조건 얘는 오르게 돼 있어. 그거 이제 때가 돼와.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지금 모를 수 있는데, 어쨌든 얘가 빨리 올라가긴 좀 더디지 않겠어? 이게 빨리 올라간, 지수가 빨리 올라 그러면 하늘이 무너져도 삼성전자 빨리 올라가야 되잖아. 근데 현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은 이제 그때는, 외국인들이 만약에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삼성전자만 올라가면 딴 지수는 빨리 올라갈 거야. 그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고, 꼭 그건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80% 미만 데이터가 1년에 한 번 나오는 데이터인데, 그게 지금 나왔으니까, 자, 안 좋은 거, 주도 없고, 현재 상태는 주도 없고 순환도 없어 코스피. 이게 현실. 근데 이 현실은 일단 부정적. 근데 그렇지만은 희망은 뭐지? 이 데이터가 극도한 감해도기 때문에, 제가 뭐 아까 여러분들 혹시나 이제 차트 기술에서 이 채널 공부를 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언제든지 시장은 되돌릴 수 있는 그림이 나와 있어요. 월봉이 무너졌다고 판단하기도 아직도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8월 장에 대한 그림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비관적이지가 않아요. 다음 주 일정을 좀 보면, 사실 다음 주 일정은 이렇게 돼요. 오늘 왜 이렇게 친절하셔? 뭐 보는 거니까. 월요일 날은 이제 월말 월초에는 각국의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많이 발표됩니다. 이 데이터는 제가 올려드리니까 나중에 다시 보세요.
예, 그래서 월요일날 이제 크랩보톤 청약 예, 최상단에 됐죠. 뭐 거의 관심 없어요. 너무 50만 원짜리는 하고 싶지 않아. 인간적으로 차라리 80만 원짜리 NC 하나 사둘래. 그리고 남에 이제 뭐 있어? 미국 ISM 미국 제조업 지수, 중국 차이신 제조업 지수 이런 거 있고 화요일날 가게 되면 우리나라 실적 발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니꼴라 짱꼴라 저리 가. 니꼴라는 지금 망했으니까 안 보겠고 망했단 표현이 좀 그런가요? 비참하죠. 그리고 이제 뭐 SK IT 이노베이션, 카카오 게임즈 실적 발표 있고 제너럴 모터스. 이제 제너럴 모터스 좀 봐야겠네요. 왜 우리 현대차 보시는 분들이니까 목요일 이건 빨리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더 디테일한 자료가 하나 또 있어서 그래요. 영란은행 기준금리 뭐 있을 거고 하이버 옛날에 빅히터죠. CJENM 이제 약간 덩치 큰 경기 민감주들은 실적 발표를 다 했고요. 이제 게임주라든지 이제 내수 인터넷 업종의 실적 발표 쭉쭉 들어옵니다. 요렇게 그냥 실적 발표 쭉쭉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자료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부가적인 미래에셋 리포트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미래에셋에서는 우리 서상희 본부장님은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8월 첫째 주를 미국의 고용보호소와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지표 그리고 코로나 확산에 주목하자는 타이틀을 적었는데 항상 월초 제가 이제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주간 증시 보다 보면 이제 알아. 월말 월초에는 이놈의 제조업 PMI, 서비스 PMI, 차이신 PMI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첫 번째 주 금요일에 미국의 고용 동향이 발표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매크로 경제가 중국의 7월달 지표, 중국과 미국의 7월달 지표가 과연 작년 대비해서는 당연히 잘 나왔겠지. 그건 잘 나와 기저효과지 생각. 근데 시장이 어디에 민감해 하느냐 이 부분 어디 갔니? 아까 어디 갔어? 정점을 찍었냐 회복 중이냐에 대해 민감하니까 정점을 찍었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7월달 지표가 작년보단 잘 나와도 6월달보다 안 나오면 그봐 정점 찍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회복을 논하는 사람들은 야 뭐 그걸 가지고 그러냐 올해 4월달 5월달 데이터가 정상이니? 작년 4월달 5월달 데이터가 정상이야? 그거 아니잖아. 근데 전체적으로 계속 회복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포커스를 많이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른 거예요. 하지만 그 관점을 과연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지는 저도 몰라. 그거는 국채금리나 달러나 이런 데서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초는 거의 미국과 중국의 주요 제조 7월달 성적을 확인하는 그 시점을 보면 되고 조금 내려보면 이제 기업들 실적 발표 여전히 많이 남았어요. 한국은 SK네트워크스, 뭐 레드캡투어, 뭐 코롱, 그룹주, SKC 그룹주가 수요일 많이 모여 있네요. 그 다음에 편의점주들이 이제 목요일날 좀 모여 있고, 예. 이거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날 카카오뱅크 상장합니다. 하필이면 상장하는 날 카카오 실적 발표네요. 예. 카카오뱅크 상장. 미국도 이제 보면 뭐 다음 주도 몇 개 기업들이 있는데, 약간 우리나라 영향을 좀 미칠 만한 거는 큰 거는 웬만한 건 다 해가지고 모더나 실적 우리 뭐 상관없지 않냐? 뭐 그렇게 제 지금 보니까 주중에 좀 채권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준에서는 별로 이런 건 다 반도체 지수 종목이에요. NXP 세미컨덕터 이런 애들은 별로 미국 실적 발표의 시간에 영향을 미칠 만한 큰 거는 갑자기 안 보입니다. 1112는 뭐 제약사고요. 예. 자,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증시는 제가 좀 적어드렸지만은 결정적으로 경기 회복까지 한 정점 논쟁은 계속 될 것이고, 자,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과매도 국면이 있기 때문에 코스피 쪽에 어느 정도 저점 일단 지수가 저점을 잡아주는 것도 중요해요. 사실은 지금 두리뭉실한 이야기 많이 들었으면 일단은 외국인 매도도 되게 심하잖아요. 아까 이런 자료 우리가 보면서 하나 봤지만은 어떤 데이터가 과매도 국면이라고 해서 지수는 무조건 반등하는 건 아니에요. 과매도 국면은 첫 번째는 그만큼 현 시장이 힘이 약하다는 거고 외국인이 어쨌든 7월 달에 5조란 걸 팔았다는 거는 3개월 연속 매도 스탠스 이어간다는 거고, 누적 지금 1월 달 데이터가 있지만 누적 20조를 팔았단 말이야 어느새. 외국인들이 어쨌든 간에 주식을 별로 안 산다는 거. 한국을 안 사고 외국을 뭐 중국을 사든 미국을 사든. 그래서 우리가 7월 달에 본 대로 제한된 흐름이 나오겠지만은 그 중에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뭐 견우가 다 빠졌어요. 자, 그런 과정에서 약간 억울하게 빠진 종목들도 몇 잔에 없잖아 있어. 근데 다음 주는 중요한 게 뭐냐면 조금 더 철저한 개별주의 장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이게
yes, no를 딱 말하기는 조금 뭐한데 다음 주 주간 증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어쨌든 두 가지 포인트, 세 가지 잡아주죠. 경기 회복에 대해서는 여전히 진행형으로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는 시장은 어느 정도 과매도 국면에 있기 때문에 느리지만 여기서 급격한 추가적인 매도보다는 돌릴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건 두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채널 분석을 통해 보면 아직 채널이 하단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채널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하락 채널에서 되돌림이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는 어쨌든 글로벌 증시 미국이라든지 국채나 달러 같은 경우는 위험자산이라고 이야기하는 주식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물론 변동성은 낮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시장은 지난주에 조금 보다는 나은 장이 그려지고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고점을 낮추면서 봐왔던 그 증시에서도 강한 일부 종목만 강했었죠.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기관들 매매에 포커스, 기관들이 사는 종목 위주로 제한등 매매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들어온다, 알 수는 없지만 들어온다, 그건 아마 지수 관련 대형주를 들을 거예요. 그땐 또 그때 25분 정도 했네요. 오늘은 조금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나쁜 기사는 내리고 좋은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분석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 화이팅 해보죠. 8월의 출발 팔팔하게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